전형 준비 노하우.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21학번. 1.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1.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과정과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소소한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의 방법과 노하우가 100% 정답이고 유일한 길은 전혀 아닙니다. 따라하기보다는 참고한다는 느낌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기. 성공적인 대입을 위한 고등학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주저없이 선택과 집중을 뽑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3년 동안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시로 갈 것인지 수시로 갈 것인지, 학생부 종합전형 혹은 교과전형을 준비할 것인지, 학과는 어디로 정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그 길로 달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갑자기 정시로 바꾼다든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다가 교과전형만 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3학년 때 대입전형 혹은 진로를 바꾼 친구들은 3년 동안 준비한 친구들에 비해 물리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모두 감수할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3년간의 활동이 적힌 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어야 하므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와 학과를 정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나만의 생활기록부를 만들기. 자율활동 앤 진로활동. 자율활동과 봉사활동의 바이트 수가 줄어들면서 자율진로 활동 사항에는 많은 활동보다 2에서 3개의 활동 정도만 적는 것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바쁜 3학년이 되기 전에 미리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에 어떤 활동을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활동을 무슨 주제로 할 것이고 세특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미리 생각한 후 그에 맞춰 활동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진로활동 사항의 활동을 정할 때 어떤 진로 희망 사항을 가진 학생이라면 어떤 활동을 해야 하고 또 했을 것 같은지를 먼저 생각하고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미리 3가지 정도의 활동을 정하니 딱 필요한 활동만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학하기 전에 어떤 활동을 할지 생각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동아리. 정규 동아리는 2년 동안 생명과학 실험 동아리를 하였고 자율 동아리는 3년 동안 수학 자율주제탐구 동아리 활동을 하였습니다. 생명과학 실험 동아리에서는 조별로 돌아가며 사전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뒤 같이 실험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실험 동아리의 경우 자칫하면 교과서 수준보다 쉽고 재미있는 실험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배울 내용이 많고 교과서 개념과 관련이 있는 실험을 위주로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실험 중 궁금한 점이 생기면 추가로 알아보고 실험이 실패했다면 어떠한 이유로 실패했는지 조원들과 탐구하면서 단순히 실험을 했다 정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세특을 적을 때에도 실험을 주도함과 같이 단순한 내용만 적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험 후에 더 알아본 점이나 실패 후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한 점 등 과정과 개인의 역량이 드러나도록 적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 자율주제탐구 동아리의 경우 1년에 탐구 보고서 한 편씩 쓰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 경우 마음이 잘 맞는 친구 3명이 조를 이루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동아리 세특은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서 많은 학생들의 세특을 한 번에 적어주시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다가는 매우 평범하고 그저 그런 세특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동아리 기장을 하는 등 어떠한 노력이든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봉사. 봉사는 1학년 때 61시간, 2학년 때 101시간, 3학년 때 6시간, 총 168시간을 하였습니다. 1학년 때는 정기적으로 가는 봉사는 하지 않았고 2학년 1학기는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주최한 공공시 문화재 알림이를 2학기는 과학교육원에서 하는 과학도슨트 봉사활동을 매주 갔습니다. 대입이 끝난 지금 고등학교 생활을 돌아보며 확실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봉사는 어느 곳이든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가는 것이 귀찮고 찾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1학년 때는 찾아보지도 않고 난 정기봉사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라는 생각으로 안 했었는데 친구한테 물어보고 여러 봉사 사이트를 알아보니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정기봉사가 마땅히 없다면 열심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기소개서에는 봉사하면서 겪은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고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진로 희망사항. 진로 희망사항에는 1학년 화학생명 계열, 2학년 식물생명공학 분야, 3학년 GM 작물 개발 연구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알다시피 진로 희망사항은 다른 세특과 다르게 1, 3학년 희망사항을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성장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구체적이고 학년 간의 연계성이 드러나게 작성하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진로 희망도 중요하지만 희망 사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 희망 사유에는 진로에 관심 갖게 된 계기, 진로에 대해 더 찾아보며 관심이 생긴 연구, 진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 등을 적었습니다. 수상. 과학이나 수학과 같이 전공과 관련된 수상을 받기 위한 노력도 했지만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부각시키기 위해 독서토론대회, 역사 퀴즈대회, 영어 독후 활동대회 등 거의 모든 대회에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후 교육과정에서는 한 개의 수상 내용만 기재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개의 수상 내용만 기록하면 되니까 부담이 훨씬 적어졌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 개의 상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하나로 보여줘야 하니 오히려 부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분들께서는 한 해 열리는 대회의 목록을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개의 수상 내역이 기록되는 만큼 전공과 관련된 상,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시대회 상보다는 주제탐구대회 같은 복합적인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상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수상 내역을 생기부에 기록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이러한 이유로 이 상을 넣을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또는 이 상과 이 상 중에서 어떤 상을 기록할까요? 라고 여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